사는 건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또 그걸 얻으면 잠깐 만족하다가 금방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는 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특징은 근거 없는 낙관 대신 인간의 본질을 솔직하게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늘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불안한지, 왜 타인에게 상처 주는지 등 인간 심리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심리를 이해하고 나면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 저서에서 현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77개의 지혜를 엄선하여 편역한 책, 쇼펜하우어 서재에서 훔친 인생 지혜 77선의 내용을 10분 안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사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설계다.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근본에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필연적인 모순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성은 세상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감정은 끊임없이 충동적이고 불규칙 방식으로 몰아넣는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을 찾고자 하지만 인간관계가 끝없는 고통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이 대표적인 예시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충고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 충고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상황, 역할에 따라 원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충고를 적용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자녀가 힘든 일을 피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부모가 모든 일을 다 자신이 관여하거나 해결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녀는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내가 싫으니까 나의 자녀도 싫을 거라는 생각이 자녀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하며 과거를 그리워한다. 과거는 늘 후회스럽고 미래는 늘 불안하지 않은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삶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냉철하게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라. 그때 역시 똑같이 불만족스럽고 늘 무언가 다른 것,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고 있었다. 단지 시간이 지나고 기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과거가 완벽하게 보이는 착각이 생길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시간은 기억을 미화시키고 과거는 현재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질 테니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을 바꿀 수는 있다. 오늘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모든 행복의 상태는 고통의 부재다. 인간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이란 고통이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일 뿐이다. 배고픔이 사라질 때 느끼는 만족감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만 이는 그저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하다. 추위에 떨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서면 느끼는 편안함 역시 추위라는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행복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목표다. 완벽히 고통이 제거된 삶은 행복의 가능성마저 사라진 삶일 뿐이다. 오늘은 나쁘며 내일은 더 나쁠 것이다. 그렇게 최악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내일은 오늘보다 괜찮을 것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뱉는 말이다. 그 믿음은 삶이 준비한 가장 잔혹한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단어에서 희망을 찾는다. 그러나 실제 삶은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늘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복잡해진다. 삶의 문제란 썩은 물 같은 것이다. 한 번 썩은 물은 내일이 된다고 해서 맑아지지 않는다. 하루만큼의 악취만 늘어날 뿐이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서 벗어나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불행을 차분히 준비하라. 최악을 예상하고 수용하는 자만이 최악을 넘어서 힘을 얻는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것이 위대함의 증표다.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그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실수하거나 약점을 드러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준다. 오히려 부족한 점을 통해 자신을 더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기에 아주 사소한 약점이나 실수조차도 철저하게 감춘다. 결점이나 실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 하는 태도가 문제다. 그대로 인정하고 당당히 드러내는 것이 더 건강한 자기 태도다. 결국 인간은 진솔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지적인 사람에게 소음은 고문 그 자체다.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작은 소리조차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온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사색에 잠겨 있는 중에 갑자기 들리는 이웃의 발자국 소리, 문 닫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조차 정신을 날카롭게 흔들어 놓는다. 단순히 예민한 것이 아니라 사색과 깊은 사고의 과정이 그만큼 섬세한 것이다. 정신의 집중을 방해하는 소음은 인간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떠한가?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온전히 무언가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다. 소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의 살인자다. 깊게 생각하기에 세상은 너무 시끄럽다. 많이 웃는 것이 곧 행복이다. 행복을 늘 먼 곳에서 찾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행복은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웃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많이 웃으면 행복하고 많이 울면 불행하다. 웃음은 그 자체로 행복이며 동시에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결국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표는 단 하나다. 가능한 많이 웃고 가능한 적게 우는 것이다. 그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무 가까우면 반드시 상처받는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이내 날카로운 가시에 서로 찔려 다시 떨어지고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 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결국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가진 날카로운 가시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만다. 결국 인간관계의 현명한 태도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이다. 인간에게는 5가지의 악독이 있다. 욕망, 교만, 분노, 탐욕 그리고 증오다. 증오는 타인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거부감이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극단적인 형태의 적대감이라고 볼 수 있다. 얼핏 보기에 증오는 타인을 향한 감정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증오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소모하는 것이고 내가 나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다. 아무리 타인을 향한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나이기 때문이다. 증오를 버려야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이 들어온다. 누구나 좋은 시절엔 좋은 사람이다. 진짜 모습은 위기 속에서 나타난다.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고 싶다면 평상시의 행동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그를 관찰해야 한다. 편안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자신을 꾸밀 수 있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위기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본성이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평온한 순간은 거짓말을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한다. 내 삶이 위기에 처했을수록 주변 사람들을 걸러내기 좋다. 삶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왜 자신마저도 속이며 살아가려 하는가? 고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는 본능에 따라 행동했다. 자신의 욕망이나 삶에 대한 열망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에 드러냈다. 반면 현대인은 것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내면에는 그 반대의 욕망을 품고 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삶의 의지를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윤리관 때문이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삶의 의지를 천천히 억제하라고 가르친다. 이제는 가면을 벗고 진실한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세상에 속고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삶을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소중하다. 삶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왜 자신마저도 속이며 살아가려 하는가? 가면 속에서 보낸 하루는 결국 잃어버린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 한 번쯤은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책 쇼펜하우어 서재에서 훔친 인생지혜 77선의 내용을 10분으로 요약했습니다. 삶이 괴로울수록 철학의 필요성은 더 높아집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염세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세상을 비관주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인간 존재의 모순을 받아들이며 살면서 겪는 문제를 대비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바다였습니다.